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토대로 설명을 할 건데, 설명하기 전에 가계도 대부분 이제 니네가 뭐 사람이 유전이다 그러면 이제 가계도 문제들이 나올 텐데, 가계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긴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 먼저 얘기 좀 할게. 잘 봐. 일단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가계도 문제가 나오면, 그림과 함께 가계도 문제가 나오면 그 가계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가장 기초적인 것만 얘기할게. 자, 첫 번째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했던 여러 가지 형질들 있잖아. 우성과 열성을 알고 있는 형질이 문제에 나오면 상관이 없어. 근데 대부분 문제에서, 대부분 문제들에서 그냥 이름 모를 어떤 유전병이라고 나와. 유전병이라고 나와. 그럼 이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도 안 알려줘, 문제에서. 그래서 첫 번째, 자, 가계도를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병 또는 어떤 유전 형질이라고 나왔을 때 그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먼저 찾아줘야 돼. 구분을 해야 돼. 우성과 열성인지 여부를. 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다. 가계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 자녀를 뭐 여러 명 낳았어. 한 명을 낳아도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상염색체 유전이건 반성 유전이건 상관없어. 무조건 있잖아. 부모가 예를 들어서 형질이 같아. 자, 물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복잡한 가계도는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을 텐데, 가계도가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일부분을 봤을 때 막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걸 이용해서 찾으라는 얘기야. 자, 부모의 형질이 예를 들어서 같아. 그런데 그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자, 예를 들어서 부모는 둘 다 정상인 거야. 근데 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대. 그러면 이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이 무조건 열성이 됩니다.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이 무조건 뭐가 된다? 열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유전병, 유전형들 나오면 이게 무조건 열성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부모가 둘 다 정상인데 유전병인 자녀가 태어났지? 그러면 그 유전병이 열성인 거야. 그런데 바꿔서 부모가 둘 다 유전병인 거야. 그런데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가 태어났잖아? 그럼 정상의 열성인 거야. 무조건, 자, 전제 조건이 이거야. 부모가 형질이 같을 때 그거와 다른 형질이 나타나, 자녀에게서. 그러면 그 형질이 무조건 열성 형질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계도 밑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자료들을 좀 주거든. 추가적인 자료를 줬을 때, 예를 들어 그 자료에 보니까 뭐 이제 구성원들 1번, 2번 이렇게 번호 붙여놓거든. 자, 번호 붙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번호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구성원들 중에 전체 혹은 일부에 유전자형을 알려줄 때가 있어. 유전자형. 유전자형을 알려준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유전자형이 만약에 이형접합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딸이 태어났어.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예를 들어 요거는 몰라. 요거는 이제 부모랑 똑같은 정상이라고 치자고. 근데 딸이 뭐 예를 들어 유전병인 거야. 근데 이 딸의 유전자형을 뭐 A, 스몰 뭐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럼 지금 이 딸의 유전자형이 잡종이잖아. 잡종일 때는, 그러니까 이형접합일 때는 우성과 열성이 짝을 이루면 우성형질이 표현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인데 이 자녀에게서 유전병이 나타났지. 그럼 유전병이 뭔 거야? 우성인 거야. 즉 유전자형을 알려줬는데 그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인 자녀 또는 구성원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뭐가 된다? 우성이 됩니다. 우성이. 알겠어?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일 때 나타나는 표현형이 뭐가 된다? 우성형질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말만 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이 내용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두 가지만 얘기했어. 이렇게 가계도가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을 때 가계도를 보고 부모랑 다른 형질이 태어나면 무조건 열성이다. 이거 뒤에 아마 문제 있을 겁니다. 좀 이따 한번 풀어볼게. 그리고 이렇게 유전자형을 알려주는 경우에, 그지? 이런 경우에는 그 이형접합인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우성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성과 열성을 찾았잖아.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유전병을 나타나게 하는 혹은 뭐 정상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느냐, 성염색체 위에 있느냐를 찾아야 돼. 상염색체 유전인지 또는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찾아줘야 돼. 안 알려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냥 유전병이라고만 띡 주고 가계도 하나만 띡 준단 말이야. 그럼 그게 무조건 상염색체 유전도 아니고 무조건 반성 유전도 아니란 말이지. 특히 요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뭐라고? 10문제 중에 9문제는 반성 유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유전병이 반성 유전인지 아닌지를 찾아줘야 돼. 가계도를 보고. 이때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생맹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생맹은 우리가 알잖아. 반성 유전이라는 거. 그리고 열성인 거 알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열성 형질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돼. 자, 해봐. 그러면 그 생맹을 이용해서 이게 찾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생맹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면 그 형질은 반성 유전이라 생각하면 돼. 그런 측면에서 예를 한번 보자. 자, 해봐. 요 그림 확대할게. 요 그림 확대할게. 요거야. 그지? 자, 지금 여기 지금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될 텐데 여기 이렇게 진하게 칠해져 있는 요게 뭐야? 지금 생맹인 겁니다. 알겠어? 그럼 우리 아까 선생님이 생맹 유전자형 쓰는 거 얘기해 줬지? 자, 그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잘 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정상 유전자는 T라고 하고 생맹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스몰 T라고 해볼게. 잘 봐. 이 남성 지금 그지? 이 남성 생맹이니까 X, Y 쓰고 그 위에다 뭐 쓰면 된다? 스몰 T를 쓰면 돼. 그지? 자, 우선 생맹이라고 딱 나오면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되게 쉽단 말이야. 자, 생맹이 열성이잖아. 그럼 일단 남자 봐봐. 쉽지? 유전장 생맹인 사람의 유전장만 먼저 다 써놓는 거야. 자, 요거 남자. 그지? X, Y고 여기 스몰 T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X, Y고 스몰 T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 Y고 스몰 T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7번 X가 두 개인데 둘 다 생맹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생맹인 거야. 5번도 여성이잖아. X 두 개에 두 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야, 남자 같은 경우에 X를 무조건 누구한테 받는다고? 엄마한테 받는다 그랬어. 잘 봐, 잘 봐. 야, 여기 지금 여기 B잖아. B의 X는 누구한테 받아? 그 엄마한테 받아야 돼. 그럼 지금 여기서 3번 같은 경우에는 X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생맹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 사람 정상이거든? 그럼 여기에 라지 T, 정상 유전자가 있어서 우열 원리에 따라서 정상이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정상이지만 생맹 유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뭐야? 보인자. 자, 그 다음에 정상인 남자는 쉽지. X, Y고 여기 라지 T. 야, 잘 봐봐. 그러면 4번과 5번의 엄마가 2번이잖아. 자, 5번 같은 경우에 하나씩 엄마 아빠한테 받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뭘 받았어도 결국 이 엄마한테 생맹 유전자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엄마가 생맹 유전자 스몰 T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봐봐. 4번 남자잖아. 남자 X 무조건 엄마한테 받는 거 아니냐. 당연히 엄마가 정상 유전자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2번도 보인자란 얘기야. 그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채워갈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잘 봐. 지금 여기서 7번 봐봐. 7번의 아들, 딸들 있잖아. 잘 봐라. 엄마는 X를 무조건 아들한테 하나 물려주잖아. 근데 엄마가 생맹이면, 엄마가 생맹이면 얘를 물려주든 무조건 아들한테는 생맹 유전자 물려주게 돼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생맹이 되는 거야.
자, 여기다 쓰면 이렇게 돼. 엄마가 생명이지? 그러면 그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무조건 생명됩니다. 알겠어?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 무조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 그럼 아들이 생명이면 엄마가 무조건 생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 왜? 이 아들이 생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거 하나를 엄마한테 물려받으면 엄마가 여기에 라디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이지만 이거는 무조건은 아닌 거지. 뭐 우리 수학으로 말하면 뭐 필요조건, 충분조건 뭐 약간 그런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다. 무조건은 아니다.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자, 여기서 이 7번이 지금 1번과 2번. 1번의 딸이지. 자, 딸이 생명이야. 그럼 어때? 각각 하나씩 엄마 아빠한테 받는 건데 어떤 걸 아빠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 얘를 아빠한테 받았든 무조건 아빠한테 스몰T를 하나 받는 거잖아. 맞지? 그럼 아빠는 X가 하나니까 무조건 스몰T 갖고 있는 거거든. 자, 두 번째. 딸이 생명이면 딸이 생명이면 아빠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생명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아빠가 생명이면 딸이 생명이면 아빠가 무조건 생명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도 반대는 아빠가 생명이라고 해서 딸이 무조건 생명은 또 아닌 거야. 왜? 아빠는 생명 유전자 예를 들어 물려줬는데 이 딸이 나머지 X를 엄마한테 라지티를 받아버리면 이 딸은 생명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보인자인 거지 생명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들이 무조건 생명이라고 해서 엄마가 무조건 생명은 아니다. 최소 보인자다. 그럼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자, 잘 봐. 그러니까 생명이라면 무조건 이 패턴이거든. 엄마가 생명이면 아빠 무조건, 아들 무조건 생명이고 딸이 생명이면 아빠 무조건 생명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이 뭐야? 열성이지. 자, 이거를 일반 유전병에 대입을 하잖아. 여기다 이걸 열성이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성 유전을 하는 거잖아. 어떤 유전 형질이 반성 유전이라면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이 무조건 열성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 딸이 그러니까 반성 유전이라면 딸이 열성이면 아빠가 무조건 열성 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딸이 열성인데 아빠가 열성이 아니다. 그럼 그건 반성 유전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반성 유전인지 아닌지 찾아주는 거야. 알겠어? 자, 반성 유전이란 뭐 해야 된다고?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이 무조건 열성 나와야 되고 딸이 열성이면 아빠가 무조건 열성 나와야 돼. 근데 아니다! 가계도를 봤더니 열성인 거 찾았어! 그러니까 니네 이거는 열성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 열성 찾았잖아. 정상이 열성이든 유전병이 열성이든 찾았지? 그럼 그 열성이 생명과 같은 패턴을 띠면 반성 유전인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반성 유전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야. 물론 이 반성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염색체 유전으로 설명해도 모순이 없고 반성 유전으로 해도 모순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이 있어. 그걸 보고 또 추가적으로 찾아줘야 되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인 것만 오늘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다 했어. 자, 예를 들어서 뭐 혈우병은 아까 다 얘기했던 거니까 자, 다인자 유전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오늘 저기 뒤로 가면은 개념하기 문제 나오지? 자, 개념하기 문제에서 가장 쉬운 거. 자, 4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4번 문제. 자, 요거야. 봐봐. 4번 문제. 보세요. 사실 너무 쉬운 거야. 나중에 가면 이런 거 틀리지도 않아. 잘 봐봐. 야, 여기 봐봐, 얘들아.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래. 그지? 자, 그런데 재훈아, 풀지 말고 여기 봐. 풀 줄 아는 거 알아. 자, 어떤 유전병이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뭐라고 써있냐. 단 우성 유전자는 A라고 하고 열성 유전자는 스몰 a라고 하자. 자, 이랬다고 해서 무조건 정상이 우성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유전병이 우성이면 유전병 유전자는 라지 A로 쓰는 거고 정상은 스몰 a로 쓰는 거고 정상이 우성이면 정상 유전자는 라지 A, 유전병은 스몰 a인 거야. 근데 이거 말고는 지금 어딜 보더라도 유전병이 우성이니 열성이니 얘기 없고
반성 유전인지 상형 없지? 자, 내가 얘기한 거 잘 봐. 가계도 전체를 봤을 때 여기를 봐봐. 어떻지? 2번하고 3번이 요거의 부모잖아. 지금 둘 다 정상이거든? 근데 그 자녀가 지금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지? 부모랑 다른 형질 나오면 그게 뭐라고? 열성이라고. 아, 그럼 이 가계도에서는 지금 이 유전병이 뭐가 되는 거다?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문제 써 있지만 정상이 우성이니까 그럼 정상 유전자는 A로 쓰는 거고 유전병 유전자는 스몰 A로 쓰는 거야. 그지? 자, 첫 번째 우열관계 찾았지? 두 번째 뭐 찾아야 돼? 그러면 이제 반성 유전인지 아닌지 찾아야 된다 그랬지? 자, 뭘 이용해라? 열성 형질을 이용하는 거야. 자, 지금 누가 열성이었어? 유전병이 열성이지. 그러면 자, 잘 봐. 만약에 반성 유전이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딸이 열성이면 아빠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열성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안 나왔지? 반성 유전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전병은 무슨 유전이다?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거. 두 가지 찾은 거. 자, 그러면 유전장을 이제 써볼게. 각 구성원들의. 되게 쉬워. 상염색체 유전이면 유전장 어떻게 쓴다고? 자, 봐봐. 유전병이 스몰 A잖아. 유전병인 애들은 무조건 스몰 A 두 개 쓰면 돼, 이렇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스몰 A 두 개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 2번하고 3번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갖고 있는 스몰 A 두 개는 부모한테 하나씩 받은 거야. 그럼 2번하고 3번의 유전장은 A 하나 스몰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남녀 상관없이.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 어떻게 되겠어? 요 아빠. 얘가 스몰 A 두 개지? 부모한테 하나씩 받았다니까? 그럼 이 아빠는 정상이니까 A 스몰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냥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제? 1의 유전자형은 뭐 여기 지금 써있지? 자, 스몰 AA. 그지? 맞지? 2가 누구냐? 2가. 아, 여기 밑에, 그지? 얘잖아, 얘. 여기서 얘잖아, 얘. A 스몰 A. 그지? 맞고. 맞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아낸 건 뭐였어? 상염색체 유전이었지? 그러면 X염색체 위에 존재한다가 틀린 말 되는 거지. 옳지 않은 거 3번 이렇게 골라준 거. 이건 쉽다고도 표현할 수 없어.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알겠어?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와. 알겠어? 안 나와. 안 나와. 자, 하나 더 해볼까? 7번 가볼까? 자, 7번 가봐. 자, 여기 보면은 자, 어떤 집단에서 사람의 세 가지 머리털 형태다. 그지? 해봐. 그래서 머리털 형태는 A, A'. 자, 그런데 잘 봐라. 머리털 형태가 세 가지인 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우성, 열성 두 가지잖아. 근데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건 뭐다?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전자 A하고 A'이라 했으니까 A 갖는 사람하고 A' 갖는 사람하고 A' 이렇게 세 개잖아. 그럼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건 봐봐.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면 얘네 둘이 같거든. 그리고 얘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무튼 자 봐봐. 여기 그 다음에 힌트가 하나가 있어. 7번 구성원의 유전자형은 A' 두 개다 이렇게. 이제? 그럼 여기서 또 뭐 할 수 있나? 야, 우리가 물론 이게 이제 안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다면 여기서는 A'만 두 개 썼어. 유전자형을. 상염색체 유전일 거야. 그지? 유전자형을. 그지? 만약에 반성 유전이면 근데 7번은 여자니까 반성 유전이어도 A' 두 개 갖고 있긴 하거든. 그지? 자, 이거 봐봐. A' 두 개일 때 고든 머리란 얘기야, 지금. 맞지? 그럼 봐. A' 두 개일 때 고든 머리면 그럼 이제 A하고 A' 하나, A 두 개. 이제 이때 이제 머리카락 모양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지? 맞지? 야, 그러면 7번이 A' 두 개니까 거기서 태어난 10번하고 11번은 무조건 A'을 하나씩 가져야 되거든? 맞지? 그럼 얘네가 A' 두 개일 리는 없지.
A 프라임이 두 개라면 고든머리여야 되는데 지금 얘네 물결머리잖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지? A 프라임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물론 앞에 문제하고는 지금 조금 다르다. 뭐 우열관계 찾는 게 좀 다르긴 한 건데. 그러면 6번은 뭐야? 야, 이 A는 누구한테 물려받았겠어? 6번한테 물려받았겠지? 그럼 6번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야 돼? AA가 돼야 되겠지? 머리털 형태가 다 달라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찾으면 나머지 다 찾을 수 있다. 그지? 맞지? 무조건 검은색 물결머리인 사람은 A 프라임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자, 얘는 앞서 문제들하고는 조금 그냥 다르기 때문에 그냥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자, 옳은 것만 고르래. 상염색체 있냐? 자, 여기서 물어보네. 반성유전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건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러면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서 해봐. 봐. 지금 7번이 그냥 A 프라임 두 개 갖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반성유전이라 해볼게. 그래서 X 위에 A 프라임 이렇게 두 개라고 해봅시다. 맞지? 그러면 이 10번, 11번 아들들은 무조건 뭐야? A 프라임 하나 이렇게 갖고 있겠지? 맞지? 이렇게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경우에 지금 머리카락 모양이 다르잖아. 곱슬머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 A 프라임을 하나를 갖고 있으면은 물결머리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A 프라임 두 개를 가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럼 6번은 뭐야? X 위에 A를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되겠지. 맞지? 그럼 이 6번의 A는 1번으로부터 받았다. 맞지? 1번으로부터 받았거든? 그러면 일단 여기 A가 하나 있는 거거든? 맞아? A가 하나 있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라. 지금 1번하고 10번이 둘 다 물결머리인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는 이게 하나기 때문에 A 프라임이 하나일 때 물결머리라고 한다 그러면 여자는 A 프라임이 두 개면은 고든머리니까 얘가 물결머리려면 A가 두 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자가 A 두 개 가질 때 물결머리면 남자도 적어도 A 하나를 가질 때 물결머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A 프라임을 갖고 있지. 모순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상염색체 유전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이 문제 자체에서 유전자형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상염색체 유전이다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보기 1번 기억. 대립유전자 A와 A 프라임은 상염색체 있다. 일단 맞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지? 맞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완전 우성이냐? 여기 보면 지금 니네 칠판 봐봐. 여기 쓰면서 해줄게. 야, 완전 우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예를 들어서 곱슬머리 유전자가 뭐 A고 예를 들어서 얘가 A 프라임이야. 그럼 완전 우성이면 A하고 A 프라임일 때, 그러니까 서로 유전자가 A하고 A 프라임 있는데 서로 완전히 우성과 열성 관계라면 봐봐. 이렇게 머리카락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 얘네 둘이 표현형이 같든지 얘네 둘이 같든지 표현형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세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는 완전 우성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 9번이 곱슬머리 여자와 결혼한다. 자, 지금 우리가 위에서 찾은 거로 보면은 아까 어떻게 됐었지? 여기서 여기 봐봐. 여기서 아까 얘가 A 프라임 7번이 A 프라임 두 개잖아. 그죠? 그럼 지금 10번하고 11번이 A 프라임 하나를 가지니까 A 프라임이라 그랬지? 그럼 지금 야 A 프라임일 때가 물결머리를 갖는 거야. 그리고 A가 두 개일 때가 곱슬머리가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문제에서 9번이 물결머리 남자잖아. 야, 그러니까 어차피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9번이면 물결머리 남자면은 유전자형이 뭐가 돼야 돼? A 프라임이 되거든. 그 다음에 곱슬머리 여자는 무조건 뭘? A가 두 개일 때가 곱슬머리가 되거든.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성별에 따른 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면 얘네 둘이 결혼해.
그러면 자녀가 곱슬머리이려면 뭐가 돼야 돼? A를 2개를 가져야 되거든? 맞네? 니네 유전에서 특히 이렇게 확률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 이거 봐봐. 지금 저기 칠판에 띄워놨잖아. AA'하고 AA가 만나서 AA가 태어날 확률. 자,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얼개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사람이 만든 생식세포는 A를 하나 갖든지 A'를 하나 갖든지 이렇게 될 거거든? 여기 쓰고 있다. 이거 봐야 돼. 그 다음에 AA를 가진 사람은 생식세포가 그냥 무조건 A 하나 갖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둘이 만났을 때 AA인 자녀가 태어나든지 AA'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AA가 얘잖아, 얘. 이 둘 사이에서는 유전자형이 2가지밖에 안 나오거든. 그 중에 한 가지잖아. 2분의 1이 되는 거야. 50%가 돼야 된다고. 50%가.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는 1번만 옳은 거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이건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꼭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디귿은 항상 확률을 물어보거든. 그래서 디귿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확률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합시다.